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도시 구로구. 그 어느 도시보다 치열하고 빠르게 흘러갔던 구로구에 더 큰 도약의 기회를 꿈꾸며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쥐밸리를 4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구로구를 미래경제 중심의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 문헌일입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죠. 이 취임식 때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현장을 누비면서 제가 공약한 사항을 좀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준비 작업을 좀 많이 했었고, 또 특히 우리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공약을 크게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는 거로 지냈고, 또 75개의 공약사항을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뭐 이행된 것도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약이 75개나 되는 거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구청장으로서 보낸 생애 첫 1년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좀 기억나는 가장 큰 성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아직 뭐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우리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던 거하고, 또 뭐 복지 구청장 상을 받았다든지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조그만 상을 받았던 게 좀 일자리와 관련된 상도 받았다고 네, 들었어요. 일자리 관련된 상도 저희가 또 같이 받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자그마한 상이지만은 받았던 게 좀 보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청장님께서는 구로구와 인연이 참 깊다고 들었습니다. 옛 구로구가 지금은 지밸리로 변화했죠. 거기서 40여 년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구로구와의 인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결혼하면서 둥지를 맨 처음에 구로동에 좀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봉동이라는 지역에서 아기들을 낳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로 1동으로 이사해서 학교를 보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신도림에 이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구로 구석구석 제가 좀 안 가본 데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래 좀 다녀보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어떤 점이 안타까우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가. 그래서 이제 자 이래선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좀 구로 이제 좀 변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좀 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거슬러서 이 과거로 가서 신혼 초기 그때 당시 구로구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더 그래도 그래도 낙후돼 있어도 그렇게 지금 같이 지역마다 좀 잘 사는 동네가 있었고 또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래 특히 개봉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주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이 어느 정도는 잘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리봉 같은 경우가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래서 개봉동은 이제 뭐 인류적으로 좀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 평탄하지가 않고 평범하지가 않고 이제 굴곡이 심한 지역이라고 동별로 편차가 좀 있군요. 네네. 굴곡이 좀 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와의 오랜 인연 중에서 구로공단에서 기업 운영을 30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인 출신 구청장이신데 어떤 기업을 운영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엔지니어링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전부 한 100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ICT 분야를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산업이 뭐냐면은 뭐 컨설팅, 설계, 감리, 사업 관리 네. 이런 걸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그 계기도 궁금해요. 그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네. 엔지니어링 협회 제가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200개 회원사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 법이 있습니다. 그 네. 법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하고 가까이 있게 예. 지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 정치계에 좀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의향이 없느냐 해가지고 네. 한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시 구청장님들을 뵈면은 뭐 국회의원 출신도 계시고 공직자 출신도 계신데 우리 문원일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기업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업가로서의 커리어가 구청장으로서 구정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하나 우리 구청을 운영해 나가나 하나의 경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그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렇죠. 이렇게 그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고 또 성과를 내주는 것이 기업이고 또 구정 운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우리 구정에 필요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예.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청 운영, 구정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 네. 뭐 인재, 적합한 인재 발굴을 하는 것도 기업적인 커리어에서 많이 쌓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구로와의 인연 앞에서 말했지만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구로구의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로의 자랑거리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우리나라의 그 60, 70년대에 네. 우리가 산업 일꾼들이 일을 하던 우리 구로 공단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예. 지금은 이제 디지털 밸리로 확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또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는 IT, ICT 분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산업에 접속하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디지털 단지가 발전할 수 있으며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벨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한때는 구로공단 하면은 뭐 여공들의 눈물과 애환이 섞여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이렇게 발돋움해서 그게 구로구의 자랑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 초부터는 이 구로구 16개 동을 쭉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네. 청장님께 생각하시는 이 소통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제가 그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네. 그 소통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우리 주민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우리 구로 좀 바꿔달라, 변화시켜달라.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슬로건도 네. 변화하는 구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네. 구로.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뭐 기업 운영이나 뭐 구정 운영, 정치도 이 참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 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구청장으로서 리더의 덕목 어떤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기업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네. 또 여기 와서도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해결해 주는 거 네. 이것이 또한 리더의 하나의 리더로서의 하나의 갖춰야 될 덕목이 소통 아닌가 하는 능력이요. 예.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해결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직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알기로는 한 9가지 정도의 이제 해결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뭐 그렇게 다 보면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은 좀 해결해 주시는 사항이더라고. 그걸 이쪽에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고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느냐. 네. 그걸 알아봤더니 뭐 크게 들어간 예산이 아니길래 그걸 해결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일날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주는데 네. 그걸 좀 그 가격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 네. 또 우리가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좀 한두 가지를 더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네. 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원활한 소통 그리고 뭐 빠른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민선 8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지 뭐 구로구민과 함께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선 8개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오신 물건을 상징적인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정말 봐도 값진 물건 같아요. LP판이죠, 이게. 네. LP판을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 뭘 가져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손에 잡고 예. 이 LP판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 사실 보면 이거 70년대에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낡았어요, 지금 네. 겉에가. 네. 지금도 이게 듣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취미로 네. LP판을 이렇게 모으는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취미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부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네. 아마 그런 취미가 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한 1000여 장이 넘습니다. 지금. LP판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물론 뭐 일반 음악을 뭐 USB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은 네. 이대로 또 이런 또 LP판을 듣는 또 감미로운 맛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럼 턴테이블도 지금 그대로 당연히 턴테이블도 갖고 지금 계시고요. 보존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조금 좀 발달돼 가지고 턴테이블도 예. 이 블루투스를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새로 나온 예. 턴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옛날 걸 버린 건 아니고 예. 근데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베토벤이라고 적힌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세요? 네, 클래식도 좋아하지만 뭐 팝송도 좋아하고 예. 뭐 일단 뭐 우리 국내 음악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구청장 되시고 나서는 바쁘셔가지고 이런 음악을 들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만큼 많이 못 예, 들으시죠? 예전만큼 많이 못 씁니다. 지금 뭐 새벽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네. 그거 뭐 집에 가서도 그냥 뭐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와서는 뭐 또 오늘 있었던 일, 내일 또 해야 될 일을 또 쭉 정리하다 보면 뭐 12시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한 5시간 일어나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시간적으로 봐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 비서가 이렇게 스케줄 짜주는 대로 움직여야지 예. 가장 이제 힘드는 게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 나머지는 뭐 몸으로 하는 거야 뭐 네. 또 뭐 봉사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게.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턴테이블 틀고 조용한 음악 나오는 데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좀 지역 현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장님께서는 이 취임 전부터 구로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밸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4차 산업으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네.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기 예. 때문에 사람들 교육시키는 작업을 저희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예. 우리가 지금
지벨리에 있는 기업들을 이 기업들한테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4차 네. 산업에 대한 교육을 거의 무료로 시켜주다시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올해도 한 10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대학원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거죠, 여기에는? 네,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 청년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이런 뭐 창업 네, 지원 우선, 센터도 있는 네네, 거고요. 그런 걸 해두고 또 창업 지원 센터 또 요거를 우리 디지털 지벨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곳에서 또 우리 교육도 시키고 있고 창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특히 보면은 이제 우리 구가 한 15억 정도를 출자해 가지고 네. 최소 한 200억 정도를 이렇게 우리 그 규모의 그 청년 동행 창업 펀드를 지금 네. 조성해서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벤처기업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지역 개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쥐벨리와 함께 또 재개발 재건축도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원 전담반이 가동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로구 이 재개발 재건축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취임하면서 네. 취임하고 기구를 변경하면서 유일하게 그 속에 이제 색다른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입니다. 네. 그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뽑은 네. 별정직 공무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네. 법률적인 거 행정적인 거를 네.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아마 지금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현재 허가를 내준 지역도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한 10년 넘도록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을 네. 그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빠른 수 있는 개발이 거군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이렇게 허가를 내준 지역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도 그게 계속 추가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로구엔 좀 낙후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네. 이 전담 지원반을 통해서 조금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좀 개봉동 복합 문화타운 건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착공을 한 상태인지 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언제쯤 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다음 달이나 네. 다음 달쯤 착공이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도서관동, 교육연구동, 또 청년 아지트라든지 예술인 창작 공간, 네. 또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우리 이제 평생 합숙관도 들어가고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이 들었을 예정이라서 예. 지역 주민들한테 한 큰 그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어떤 부지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가? 거기가 옛날에 KBS 방송국이 네네. 방송국 부지였습니다. 그게 예. 중계소, 송신소인가요? 예, 네. 송신소 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걸 땅을 인수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이 주변에 보면은 뭐 개봉역도 있고 주택단지도 있어서 뭐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추가해가지고 예산 한 120억 정도를 더 들여서 네. 거기 개봉동 주민들이 수건 사업인 이제 우리 수영장도 함께 이렇게 네.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좀 그동안 좀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좀 반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지벨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서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지벨리 하면은 IT, 게임 같은 첨단 산업들이 좀 집적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일하는 청년층도 많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거주하는 1인 가구도 많은데 뭐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도 마련이 돼 있다고요. 네네. 1인 가구 지원센터하고 다각적인 1인 가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요리 교실이나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도 우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외에도 잠금 장치나 저 휴대용 네. 비상 벨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안심 홈센터, 네. 홈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지급해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청년들을 위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리봉 지역에 네. 청년 주택을 지금 착공해서 좀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 지벨리에 계신 청년들이 그분들만 이제 가능하면은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 편안하게 일하면서 그 청년 주택에 와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우리 착공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로구 정말 동별 편차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보니까 네. 동별로 어떤 데는 이 청년 1인 가구가 절반을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1인 가구 정책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영화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구로구 하면은 위험한 동네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좀 네, 많이 네. 계시거든요. 실제로 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치안 수요가 많은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우리 구로구에 그냥 그 말 그대로 서민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난해 791건 네. 우리 범죄 발생 건이었는데 올해가 686건으로 네. 한 13.3% 정도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경찰서하고 또 우리 구로구가 합동으로 네. 이렇게 좀 범죄를 이렇게 좀 줄이는 작업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CCTV 확충이라든가 이런 뭐 그 범죄 CCTV도 순찰이라든가. 그렇죠. 네, CCTV도 지금 우리가 4,693대로 한만 예. 25개 중에서도 한 네 번째로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셨던 것 같이 무슨 어디 영화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뭐 특정 지역에 특정 지역을 얘기했는데 부정적으로 우리 저희 이제 나오잖아요. 관내 지역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네. 경찰서도 생각보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범죄 없는 도시입니다. 그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3월이죠. 이 구로 삼터 지역 자활센터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자활시설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이곳들은? 구로 삼터 지역 자활센터는 우리 그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이죠. 네. 취약계층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그리고 자활, 네. 불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네.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거기에 설립이 된 거로 알고 네.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심리 안정이라든지 뭐 천장 이동 장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그 특수 시설도 갖춰놓고 있어가지고요. 그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네. 같이 머물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제가 구로구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서울시 평균보다 좀 어떻습니까? 고령 인구 비율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고령 인구와 최근 또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로구가 정책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9%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이제 저희 지역이 지금 고령 인구가 5명 많습니다. 중에 한 분이.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가장 우선 이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 그 난청, 예. 난청이신 분들 네. 그거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청기를 네, 무료로 보청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무료로 네. 지금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특히 아까 이제 애기들을 요즘 많이 낳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를 낳게 되면 이제 30만 원씩 지원해드렸는데 네. 그걸 이제 50만 원으로 제가 좀 늘려봤고 네. 많은 건 아니지만은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서울시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한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네네. 이런 말씀해 주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정책들도 중요한데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게 함께 좀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민선 8기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좀 우리 구로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살기 좋은 구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해서 좋은 분들이 중산층 이상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구로를 떠나지 않도록 네. 어떤 뭐 예술 문화 부분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치안 관계에 있어서 네. 뭐 우리가 좀 철저하게 이거를 좀 대비를 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구로가 되고 구로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선 8기가 1년 지났는데 앞으로 좀 3년 남았습니다. 1년 짧지만 구청장으로서의 지난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스스로에게 점수 주기가 참 쉽지 않죠. 네, 제가 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좋아하는 구청장인 것 같지도 않지만 싫어하는 구청장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기분은 그래서 제 스스로 한다면 지금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점은 남은 임기 동안 20점은 예. 이제 숙제로 삼고 예. 더 좀 점수를 좀 높이는 작업을 네. 제 스스로 한번 많이 연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뒤에 이런 자리 꼭 마련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100점 주실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 나 자신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네. 구정을 펴나가야 될 것이고, 또 구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이제 긁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구청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뭐든지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도 그럽니다. 직원들한테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는 네.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느 도시나 갖고 있는 노후주택 개발 이슈에 이 구로구는 G밸리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굴뚝 없는 공장들이 가진 잠재력은 곧 구로구의 비전이겠죠. 자, 오늘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구로구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의 청사진 들어봤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